이번 시간은 현지조사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손해평가는 보험사고, 즉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정해진 평가 절차를 거쳐 손해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고 현장에서의 현지조사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품목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평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또한 같은 품목이라도 보험 상품의 내용에 따라 손해평가 방법은 달라진다. 따라서 실제로 품목별로 정해진 손해평가 요령에 의해 손해평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손해평가 절차와 내용은 이후 각 부분에서 설명되므로 여기에서는 개괄적인 현지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자 했는데, 사실 같은 동일한 품목이어도 예를 들어서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이다 이랬을 경우에 5종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느냐 가입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가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도 다르고 또 보상하는 내용도 다르죠. 여러분 1과목에서들 보시면은 5종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연재해, 모든 자연재해 다 보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5가지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품목이라든가 시기 또는 계약 사항에 따라서 서로 조사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조사의 구분. 손해평가를 위해 현지조사는 다양하다. 단계에 따라서 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 그래서 조사 방법은 조사는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조사라는 것은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초로 나가는 이 조사를 의미하고요. 이 재조사는요, 이 본조사 결과 이 계약자가 이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같은 것을 첨부해서 7일 이내에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에 다시 조사를 나가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검증조사는 나중에 가서 이 손해평가가 실시된 이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그러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다시 조사 범위를 이 조사의 범위에 따라서 이 표본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수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가시면은 어떤 경우에는 표본조사라고 어떤 경우는 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다시 조사 범위를 전체로 하느냐 일부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수조사와 이 표본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본조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된 보험 목적물에 대해 손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곧바로 실시하는 조사, 이것을 본조사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재조사, 기실시된 조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실시하는 조사다. 계약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그래서 조건은 이겁니다. 재조사는 계약자가 이렇게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이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보험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다시 손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재조사나 검증조사는 이 본인이 한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이 재조사나 검증조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이 검증조사는 각각 본인이 한 조사가 아니라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검증조사. 검증조사는 재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 일정 수
사고를 임의로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검증조사이다. 그래서 이 검증조사는 이 손해평가를 실시한 목적물에 대해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이 기존에 본 조사가 이루어진 그러한 조사에 대해서 그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확인해 보자 하는 그러한 조사가 되겠어요. 다음은 이 품목별 현지조사 종류입니다. 이 손해평가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보장기간 즉 보험 상품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해서 이 작물 생육 전체 기간에 각 단계별로 이 조사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손해 발생 시에만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특히 이러한 구분은 작물의 유형, 작물의 유형이라면 논작물이냐 밭작물이냐 또는 원예 시설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보장 대상 위험의 범위가 종합적이냐 또는 특정 위험에 한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품목별 현지조사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지금 뒤에 가서 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사 내용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적과전 이 종합위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네 가지가 지금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이 대상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 생육 시기별로 그래서 시기로 놓고 보면 이 적과를 기준으로 전과 적과 후 그리고 이제 수확 개시부터 종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지금 전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해가 발생을 해서 이 사고 접수가 되면 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그 사고에 대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과연 이 발생한 피해가 이 해당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결과 이 다른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우박의 경우에는 유가타박률 그리고 이 낙엽률 조사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감하고 떫은감에 대해서만 이 낙엽률 조사를 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이 5월 30일까지, 5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경우에는 낙엽률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는 이렇게 5종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유가타박률과 낙엽률 조사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내용 한번 볼까요? 이 적과 종료 이전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 요건 전부 다 하는 조사고요. 이 확인 사항은 유가타박률, 낙엽률, 나무 피해, 미보상 비율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 재에 따라 확인 사항은 서로 다르다 했는데 이 만약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의 결과 5종 한정 특약에 가입되는 경우에는 유가 타박률 낙엽률 조사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조사 중에 하나인 이 적과가 끝나고 나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이 계약 전건에 대해서 실시해요. 다시 말해서 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이 계약되어 있는 과수원 전체에 대해서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고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는 이유는 요겁니다. 이 기준 착과수를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요. 예,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죠. 적과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과, 배 이런 경우에 적과라는 걸 하게 되는데 어떤 나무의 수령이라든가 아니면 이 수세, 다시 말해서 나무 세력을 보고 이 정도 나무에는 내가 이 과일을 몇 개 정도 이 수확을 해야 가장 상품성 있는 이 과일을 많이 수확할 것이냐 이걸 계산해서 그 개수만큼만 남겨놓고 싹 따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무 한 그루당 이 100개씩 남겨놨다 했을 때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이 수확기에 가서 나무 한 그루당 내가 100개씩 수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적과 전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평상시에 내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무 한 그루당 이 100개씩 이렇게 남겨서 나중에 수확을 했는데 막상 이 사고가 발생해서 적과를 해놓고 봤더니 한 나무당 지금 이 적과하고 났더니 50개밖에 안 남았다. 그럼 50개 어디 갔어요? 50개는 이러한 이 적과 전에 사고로 인해서 없어진 개수가 됐죠. 그게 이제 착과 감소가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기준 착과수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적과 종료 이후에는 만약에 기준 착과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몇 개 중에 몇 개가 없어졌는지 몰라요. 지금 이 적과 종료 후에 내가 100개씩 남겨놨는데 뭐 태풍이 불고 우박이 불고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수확기에 갔더니 30개밖에 수확을 못했다. 그러면 70개가 지금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적과 착과수 조사를 안 하고 안 해서 기준 착과수를 모른다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30개 수확했어요. 그럼 몇 개 중에 몇 개가 없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것을 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전부 다 하고 있고 이 기준 착과수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것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유가 타박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확 개시 시점에 가서 착과 피해 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유가 타박률 그리고 이제 그 우박은 만약에 여기에서 우박이 발생했다 하면은 또 수확 직전에 이 착과 피해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여기서 우박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낙과 피해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우박이 발생을 하든 아니면 뭐 태풍이 불든 낙과 피해 조사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이 떨어진 과일은 그때그때 하는데 이 착과 피해 조사는 이 수확 직전에 한 번만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적과 전에 이 우박이 발생을 해서 유가 타박률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우박에 맞아서 이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과일에 우박에 맞은 흔적, 이 상처를 가진 상태에서 수확기까지 계속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로 자랄 수가 있겠죠.
뭐 이때 그 우박에 맞았든 아니면 이때 우박에 맞았든 수확 직전에 맞았든 간에 이렇게 우박에 맞은 상처가 그대로 가지고 수확까지 오게 되면 만약에 우박에 맞은 상처가 있는 이 사과를 우리가 수확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러면 이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에 가서 이 착과 피해라는 걸 조사를 해서 이 착과 피해 구성률이라는 걸 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감수 과실을 이 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과 종류에는 이 낙과 피해 조사, 단감, 떨분감은 낙엽률을 요것은 이제 6월 1일부터 계속해서 이 낙엽률이라는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낙엽률은 단감, 떨분감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그 사과나 배는 이 낙엽률이라는 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착과 피해 조사하고 또 고사나무 조사라는 것을 실시를 하더라. 그 외에 이제 종합위험, 뭐 포도라든가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 착과 수조사, 과중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라는 걸 실시하고요. 이 밤, 참다래,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 살구 이건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조사들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나머지 조사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각 품목별로 우리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